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아버지에게 영상통화가 왔다. 아버지는 나에 대한 별다른 감정이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싫어한다. 내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 있을까봐 고리타분한 나의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겠다. 5살 때 부모님은 이혼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다. 어릴 때 집안은 하루하루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나는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어릴 적 나의 소원은 잠들다 고통도 모르게 죽는 것이었다. 누나는 조울증에 걸렸다. 아버지만 보면 흥분을 했고 결국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안가 누나는 자살을 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대장암을 판정받고 자포자기하다가 내가 수술할 병원을 찾아 살렸다. 암이 많이 퍼져 대장을 많이 잘랐다. 걷기는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은 어려워 보였다. 그 후 지금까지 아버지의 대출 상환금과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이 없는 나는 매일 오는 영상통화와 한 달에 한 번씩 억지로 방문해야 하는 아버지의 집은 큰 스트레스였다. 시궁창 같은 아버지의 집을 치우며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연락해달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한번 집으로 오라며 연락이 온 것이다. 40분의 통화 시간 동안 여러 말이 오고 갔다. 막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것도 없지 않냐. 제발 나는 아버지가 불편하니까 나 좀 놔두라고 했다. 나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중에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니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 내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산에 있는 둘레길 정도는 걸을 수 있는 몸 상태다. 이제는 앉아서 하는 일을 하든 고용노동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일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시며 다음 달부터는 자신이 해결한다고 하며 생활비를 안 줘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에 얼굴 한번 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났다. 하루 전날 아침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어제 저녁에 만든 짜장 요리를 데워서 밥을 먹었다. 이제 아침에 요리를 안 하니 설거지할 시간이 생겼다. 밥솥은 코팅이 안 벗겨지게끔 살살 문지른다. 싸게 구입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입한 닭가슴살과 돼지고기를 꺼냈다. 퇴근할 때쯤 해동이 돼 있어 손질을 하면 된다. 월요일이어서 운동을 쉬고 출근을 했다. 점심시간, 호박전이 튀김과 호박의 향이 조화롭게 섞여 맛있었다. 남은 점심시간 산책을 간다. 저번에 산책을 가다가 봤던 풍선이 떠올랐다. 묶여있는 풍선이 나의 모습 같았었다. 일하는 중에도 신경이 쓰여서 퇴근을 하고 묶인 풍선을 풀어주려고 갔었는데 터져 있었다. 역시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퇴근하는 길, 양파를 세일하고 있어서 구매했다. 시장에서는 2,000원 정도 하는데 500원 싸게 구매했다. 만져보니 물렁하지 않고 단단해서 속이 알찬 싱싱한 양파였다. 쌀 무게를 재고 밥을 짓는 30분 동안 아침부터 해동시킨 닭가슴살과 돼지고기를 소분했다. 돼지고기는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영양 성분표를 보니 100g을 먹어도 단백질이 충분해 그릇 무게를 뺀 100g씩 담았다. 저번에 손질하고 남은 양배추도 손질을 했다. 겉부분만 잘라내면 멀쩡하다. 음악 들으면서 손질하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양파들도 손질해준다. 닭가슴살은 뜨거워서 찬물로 식힌 후 손질을 한다. 이렇게 직접 해먹으면 2-3주는 먹는데 영양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다. 계산을 해보면 닭가슴살을 이용하는 요리는 700원 밖에 안 든다.
돼지고기를 이용하는 요리는 1,500원 정도 든다. 손질 다 하면 저녁에 먹을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내일 아침에 먹을 닭가슴살 짜장을 만든다. 짜장은 내일 아침에 먹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한다. 밥을 먹고 배를 채운 뒤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했다. 이후 남은 시간부터 자정까지 부업을 시작한다. 시청자가 추천해주신 게임을 시작했다. 여러 게임을 해봤는데 틀렸다고 나왔는데? 이번 게임은 처음 봐서 신선했다. 보통 퀴즈를 내면 정답을 찾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틀린 답을 선택해 뭐야 열받게 기계를 했어야 열받게 됐어? 하고 폭파시켜 이게 문을 열리게 뭐냐고. 해야 하는 것이었다. 와. 다음날 화요일 아침 출근 전 운동을 간다. 월요일 빼고 주 6일을 운동한다. 최고 기록은 스쿼트 135kg에서 152.5kg로 늘었고 데드리프트는 140kg에서 170kg까지 들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이 계속 오르면 몸이 무리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주 6일 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아버지에게 통화가 왔었다. 40분 동안 통화를 하니 방송 시작하는 시간이 지나 있었다. 늦게나마 8시에 켰는데 도저히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 방송을 킨 채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어린 시절 EBS에서 시네마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밤에 했었는데 기억에 남아 찾아서 들어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되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토요일 아침 운동을 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갔다. 헬스를 할 때면 잡념이 사라져서 마치 멍 때리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받는 생각이 안 들어와 나에게 잘 맞는 운동 같다. 며칠 전까지도 후드티를 입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아버지 집을 가야 한다. 지하철에서 더울 것 같아 반팔을 입고 왔다. 쿠팡에서 2년 전에 6,900원에 샀는데 피부에 이상이 생기지도 않고 빨아도 늘어나지도 않고 색도 안 빠진다. 보통 가격이 싸면 오래 못 입는데 이런 튼튼한 옷은 처음이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생각이 떠오르며 쎄했다.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혹시나 이판사판으로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칼로 찌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나도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타인에게는 누가 나를 칼로 찌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 정말 아버지를 가족 같다고 생각을 못하겠다.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높은 곳까지 계단을 오르느라 숨을 골랐다. 문을 열자마자 칼로 찌를까봐 무게중심을 뒤로 빼고 도망칠 준비를 했다. 다행히 별일 없이 대화를 마쳤다. 이 방은 누나가 살아있을 때 사용한 방이었다. 이 방에서 누나는 자살을 했고 발견했을 때 직접 인공호흡을 했었지만 이미 늦었었다. 누나가 떠나고 방이 없던 나는 이곳을 내 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아직도 생생히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다. 아버지의 수술이 잘 끝나고 나는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나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아버지에게 드리면 남는 게 별로 없었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런 인생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넉넉고 포기하기 싫었다. 돈도 중요했지만 내가 즐거워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시작한 게 인터넷 방송이었다. 남는 돈을 모아 컴퓨터를 구매했고 이 방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수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나 정기검진을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 직장은 출퇴근 왕복 3시간이 걸려 방송할 시간이 부족했다. 아버지 혼자 있어도 괜찮아졌고 누나가 있었던 이 방에서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돈을 모아 보증금 500짜리 원룸을 직장 근처에서 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기 시작했다.
채널 초반 영상을 보면 그림판으로 조잡하게 그린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많이 조잡했다. 다니던 직장은 롯데타워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경비를 하는 것이었다.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근무로 방송이랑 영상 만들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그때 만든 영상들을 보면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막 만들었고 지금보다 훨씬 지루한 영상들이었다. 정말 이건 내 자신도 다시 볼 엄두가 안 난다. 다녔던 직장의 미래가 불투명했고 내가 하고 싶었던 방송과 영상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 다음 직장을 찾았고 1년여 근무한 곳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챙기고 환승 취직에 성공했다. 월급은 30만원 적게 받지만 빨간날 쉬고 주간 8시간 일하니 너무 좋았다. 방송은 시청자가 아예 없는 적도 많지만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퇴직금과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서 두 번째 컴퓨터를 장만했다. 원래부터 없는 형편의 월급도 30만원 주르니 더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 생활비 드리고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 지갑에 남은 돈으로 1+1 라면을 사 안 먹고 먹은 취두부 내가 유통기한 지난 순두부를 먹었었다. 월급 30만원 줄어졌는데 원래도 없던 살림이라 체감이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월세비를 줄이기 위해 직장 근처 원룸을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아 구했다. 출퇴근도 가까워서 시간도 아끼고 여러모로 만족한다. 전액 대출 9,450만원을 받았지만 월 이자는 10만원이 안 됐다. 예전 월세비 43만원에 비하면 33만원 이득이었다. 그렇게 꾸역꾸역 아껴가며 지금까지 살았다. 아버지에게 돈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월 80만원 있으나 마나 큰 변화가 있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인해 3년간의 생활비 보내기는 끝이 났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못 모은 상황도 있을 텐데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내 통장에 조금이지만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에게 해방되어 나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긴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